저는 정말 동치미 정말 좋아하거든요. 추운 겨울밤에 쨍한 동치미 국물 하나에다가 그렇죠. 소면을 말아서 먹으면 네. 그래도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일단 동치미에 들어가는 무는 어떤 무를 쓰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동치미 무라고요. 네, 요맘때쯤 나오면 요런 무가 나와요. 아담하면서 반 정도는 파랗고 반 정도는 하얀 거. 되게 맛있는 동치미 무예요. 요 정도 크기가요? 네, 크기도 요만하고 아담하고요. 요건 어떻게 손질할까요? 네, 요거는 이제 겉잎을 떼어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흙 있는 부분 그런 데는 이렇게 걷어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담으면은 이제 너무 소금기가 없으니까 이 소금에다가 좀 굴려야 돼요. 아, 요거를요? 네네, 이제 이렇게. 소금에 절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이제 소금물에 팍 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소금이 묻죠? 예, 이렇게 하고 겉잎도 좀 솔솔솔솔 이렇게 나서 잠깐만 한두 시간만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해놓은 상태예요. 아, 요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약간 생무보다는 약간 그쵸? 약간 부들부들하죠.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푹 절여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앞에 보니까 배하고 배도 들어가요? 배도 들어가요. 네, 배에 안 들어가면 서운해요. 자, 이제 배부터 손질할까요? 동치미의 단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배를 쓰는데요. 배는 깨끗이 닦으세요. 닦아서 이제 찬물에 한 10분 정도 담그면 잔류 농약이 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 4등분 할게요. 아, 껍질도 그대로 쓰나 봐요? 네, 껍질째 동치미 국물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껍질을 안 벗겨셔도 되고요. 이 속에 있는 부분만 조금 이렇게 살짝 도려내시면 돼요. 아, 사실 선생님 동치미 국물이 너무 짜기만 하면 맛이 없거든요. 너무 짜거나 요즘은 너무 달아서 문제죠. 맞아요. 적당한 이렇게 달짝지근하면서 그다음에 좀 적당하게 안 짜야지 맛있는 동치미가 돼요. 아, 그럼요. 이 국물이 제맛이 나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또 이제 안 짜게 하려고 싱겁게 하면 골가루가 끼면서 국물이 이제 상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요.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포크로 그냥 좀 이렇게 찔러줘요. 왜요? 이러면은 단 국물이 잘 빠져나와요. 훨씬 더 잘 빠져나와서 맛있는, 어차피 이거 못 먹고 이게 이제 향신채로 넣는 거잖아요. 맛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포크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저도 젓가락을 사용해서 해도 되겠죠? 네, 포크가 훨씬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단 국물이 쭉쭉 빠져나오거든요. 또 소금물 짭짤함이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 때문에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갓하고 파를 넣어야 또 향긋한 맛이 나요. 요거는 살짝 절여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소금물이에요. 소금물에 이제 살짝 절여주시면 돼요. 1시간 정도. 숨만 죽을 정도. 네, 너무 많이 푹 안 절여져. 어차피 또 그 동치미 국물이 짭조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준비를 하면 되죠. 이렇게 잘해진 게 갓하고 쪽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밑 재료 준비들이 됐고요. 자, 이제 향신채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근데 새롭게 보는 게 많은데. 이게 이제 청갓이라고. 이게 이제 바다 해물이에요. 청갓. 근데,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향긋한 바다 냄새, 카레 냄새. 맞아요. 그런 맛도 그래요. 약간 역하게 나는 게 아니라 향긋하게 나요. 너무 좋게. 김 냄새. 이런 게 났거든요. 요게 넣어야 동치미가 아주 맛있게 돼요.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지라고. 지고추라고 그러죠? 그 매운 고추를 소금물에 삭힌 거예요. 요게 넣어야 좀 칼칼하고 또 맛있죠. 맞아요. 칼칼한 맛. 요거만 무쳐 먹어도 맛있잖아요. 칼국수에 다대기 해도 맛있고요. 근데 저는 또 이제 고추씨. 빠지지 조금, 않고. 넣어서 칼칼한 맛 내고요. 대추를 띄워야 나중에 쨍한 맛이 나요. 쨍한 맛이. 그러니까 대추의 단맛이 발효를 도와요. 그래서 어떤 그 동치미는 사이다 안 넣는데도 왜 톡 쏘는 거 있죠? 청량한? 대추예요. 대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 마늘, 생강 꼭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향신채 3가지는요. 우리가 왜 다져진 걸로 안 써요, 선생님? 국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점여가지고요. 요거 3가지는 점여서 우리가 그 주머니에 넣을 거예요. 요 햇생강이어서 맛있거든요. 햇생강은 이제 껍질을 벗기고요.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되는데 항상 이제 생강은 굉장히 좋은 식품이지만 과용하면 안 되는. 생강 향이 너무 세면 그렇죠. 세면 음식이 써요. 그래서 적당히 넣는 게 중요하고요. 마늘은 방부 역할도 하면서 향이 좋기 때문에 마늘은 오히려 넉넉히 쓰셔도 돼요. 마늘은요? 그래서 이렇게 나박나박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파도 이 흰 부분만 이렇게 썰으셔가지고요. 파란 부분은 왜 안 쓰냐면 진이 나오기 때문에 걸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물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배보자기 면보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주머니식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면보가 있으면 면보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저분한 재료는 여기다 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싹 걷어낼 수 있게. 네네. 이런 거는 둥둥 떠다니면 안 예쁘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고추씨도 넣어주시고요. 청각도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면 되지요. 이렇게 싸서. 네, 이렇게 싸가지고요. 또 요즘은 배 주머니라고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것도 맞아요, 잘 많아요.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쓰셔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 나오게, 재료가 안 나오게 네. 이렇게 잘 묶어주시고 아니면 배보자기에다가 네. 잘 넣어주시면 되죠. 잘 우려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이제 이거만 싹 꺼내면은 맛있는 국물은 빠지고 네. 네, 국물은 깨끗한 거죠. 네. 네. 여기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여기 이제 저희가 동치미구 물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거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동치미 물이 중요한데요. 네네. 보통 이제 동치미는 그 간이 딱 맞아야 좋은데 아, 그럼요. 가장 좋은 간이 물 20리터. 물 20리터. 리터에 소금 2컵 정도 쓰면 좋아요. 네. 양을 좀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요것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물이 한 2리터인데 네. 소금은 요 정도 4분의 1컵 정도 넣어가지고요. 네. 잘 저어주셔야죠. 맞아요. 이 물이 너무 네. 짜도 너무 네. 달아도 안 돼요. 조금 짜게. 조금 짜게. 해서 드실 때 물을 조금 오. 네, 이렇게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간을 딱 맞추고요. 네. 아예 통에다가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벌써 담그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 준비 다 됐죠. 밑준비 다 됐으니까요. 따로 뭐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이제? 네, 이제는 여기 저희가 준비 다 된 거예요. 오. 네. 자, 절인 갓을 밑에 좀 까세요. 예. 이렇게 뜨면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절인 쪽파도 좀 밑에다 이렇게 까시고요. 네. 나중에 요 갓하고 쪽파는 같이 썰어서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향신채 네. 다 넣었죠. 배보자기나 면보에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배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살짝 그 소금에 절여서 네. 굴려서 절였던. 살짝 절인 무 같은 거. 네. 지금 이제 시연하느라고 양이 적은데 집에서 하실 때는 넉넉히 넣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배도 넣고요. 그다음에 배도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예. 그 삭힌 고추, 지고추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소금물 먼저 버볼게요. 예. 소금물을 이렇게 이제 버주시면 돼요. 네. 소금 농도는 네. 이제 20리터에 소금 2컵 정도. 20리터 소금 네네. 2컵.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네, 소금물 좀 더 붓까요? 여기 네.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이렇게 찍어 먹어봐서 좀 간간하다 싶을 정도로요. 오. 네, 그 정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재료 위로 물이 충분히 올라오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추를 네, 이렇게 띄워주시면 네. 대추가 마지막으로 찡한 맛을 내거든요. 발효되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이렇게 포크를 찍어 나서 네. 맛있는 단맛이 우러나오겠어요. 단맛이 아주 굉장히 잘 우러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동치미무로 했지만 요거 알타리무 있죠. 총각김치. 예. 총각무로도 이렇게 동치미 담을 수 있어요. 어저께 저희가 썼던 그 네, 그 무로도 오. 똑같은 방법으로 하도 네. 아주 맛있습니다. 실온에서 한 일주일 익힌 다음에요. 네. 냉장고에 넣고 저온으로 한 20일 정도 오. 있다가 네, 동지섣달에 이렇게 꺼내 드시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맛있는 네. 동치미 김치가 여기 있는데 한번 네. 뚜껑 열고 네. 볼게요. 네. 기대가 되는데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자. 제가 우와! 야, 이 국물 정말 시원해요, 선생님. 네. 그 향만으로도. 제가 요거를 한 달 전에 담아 놓느라고요. 네, 그때는 이제 동치미무가 많지 않아서 이게 알타리도 한번 담아봤어요.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담으시라고 제가 예. 준비했거든요. 요렇게도 담고요. 요거 저희가 만들어놨던 이거 그거네요. 그때 여기 향신채 다 들어갔죠. 예. 이 안에 다 있어서 국물이 깨끗하게 빠졌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드실 때는 요걸 빼서 드시면 되고요. 네. 이야. 네, 이제 잘 숙성된. 예. 네. 여기는 이제 좀 먹기 좋게 이렇게 아우. 자르시고요. 이렇게 이제 동글동글 썰어도 되고요. 네. 길쭉길쭉하게 썰어도 먹을 때 좋죠. 네,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쏙쏙 들어가게 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동글동글 썰으셔도 되고요. 네. 네, 또 멀미나고 그럴 때 네. 하나 이렇게 들이키면 그다음에 이제 숙취 있을 때도 좋고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쓰면 아주 속이 시원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란히 해서 네.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요 무청도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옆옆에 놓고 너무 짜지도 않고 색이 예쁘게 나왔어요, 국물색이. 국물색이 잘 뱄죠. 제가 일부러 좀 미리 담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정말 차갑게 얼떨말떨하게 예. 이렇게 국물 만들어가지고요. 예,
국수도 비벼 먹어도 맛있고요. 예. 그죠? 네. 아삭하고 시원한 동치미가 완성됐고요. 네. 저희는 네. 좁쌀 깍두기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럴까요? 이름이 굉장히 새로운데 네. 진짜 좁쌀이 들어가나요, 선생님? 좁쌀 들어가니까요. 예? 네네. 여기 진짜 말이 앞에- 많아서 좁쌀 깍두기가 아니고요. 예, 좁쌀이 있어요. 좁쌀이 있어요. 이 깍두기는 우리가 똑같은 그냥 네. 김장 깍두기인데요. 네. 단지 이제 좁쌀만 더 넣는 거예요. 오. 예, 이렇게 불린 좁쌀이 있잖아요. 이 좁쌀이 들어가면 더 맛있나요, 선생님? 훨씬 식감이 오돌오돌 맛있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그 전통 식혜라고요. 네. 생선을 삭히는데 좁쌀이 들어가요. 오.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가죠. 선생님. 예, 예. 가자미 식혜, 맞아요. 명태 식혜. 예, 예. 그럴 때 좁쌀이 들어가서 발효를 도우는 것처럼 오. 예, 깍두기도 넣으면 맛있어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넣었나요, 선생님? 예, 요거 이제 그 잘 불렸잖아요. 불린 네. 거를 찜통에 가서 한번 쪄볼까요? 이게 이제 죽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죽개념으로. 네, 죽 대신 밥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김이 오른 찜통에다가 네 이렇게 좁쌀을 넣고요. 네. 예, 한 30분 정도 쪄주시면 돼요. 30분 정도 찌면 네, 된다고요? 근데 이제 좁쌀이 되게 잘 무르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요 좁쌀은 한 서너 시간 물에 충분히 불려서 맞아요. 불려서 이렇게 찜통에 쪄주시면 되고요. 네. 요 좁쌀 사실 때 매좁쌀 사야 돼요. 매좁쌀. 네, 찰좁쌀 말고 네. 매좁쌀을 사가지고서 이렇게 쪄주시면 돼요. 이렇게 쪄놓은 게 옆에 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네. 요건 식혀서 써야 되나요? 네, 식혀서 써야 돼요. 우리 네. 죽 쓰듯이 이것도 식혀가지고서 이렇게 좁쌀 네. 이렇게 쪄놨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알알이. 예, 알알이. 예. 이거를 차를 쓰면요 다 붙어서 떡이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매조, 매기장 다 괜찮아요. 오. 네, 기장 쓰셔도 되고요. 좁쌀 쓰셔도 되고요. 깍두기면 이제 물론 깍두기를 한번 썰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자, 깍두기 무는 어떤 거로 그러면 네, 될까요? 깍두기 무도 우리 아까 동치미 담갔던 그 네. 동치미 무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집마다 크기가 좀 달라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보통 말하는 그 표준 정 사이즈가 2cm, 2cm. 2cm? 네, 한 2cm, 2cm로 하는 게 가장 너무 크지도 않고 네. 너무 작지도 않고 그렇게 아담한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냥 깍둑 썰기 하면 되는 거죠? 깍둑 썰기 하면 돼요. 이렇게 썰고요. 반 썰고요. 네, 또 반 썰고. 네. 그래서 그냥 깍둑 모양으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바로 깍두기 모양으로 나오네요, 선생님. 나오죠? 네. 네, 그래서 깍두기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념을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 네. 요것도 절여야죠. 근데 예? 이제 김장 무는 네. 물기가 적어서요. 네. 굳이 안 절여도 돼요. 절일 필요가 네, 없어요? 그냥 바로 담아도 그렇게 오.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간편하네요. 네네. 큰 양푼 주시면요. 네. 여기다가 또 양념을 할게요. 물을 바로? 다 넣어주세요. 바로요? 네, 약간 고춧물을 드려야 되니까 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절이는 과정만 없어져도 시간이 다 네네네. 든대거든요. 네네. 물 이렇게 썰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바로 그냥 소금. 네, 소금 약간 네. 이렇게 솔솔 뿌려주시면 돼요. 굳이 여름무는 네. 엄청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절이지 않으면 그냥 한강물이 되는데, 맞아요. 네, 가을무는 단단하고 수분이 많지 않아서, 맞아, 단단하네요. 네, 괜찮아요. 그다음에 고춧가루 주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로 그다음에 액젓이요. 네. 네, 액젓도 주시고요. 다 넣을까요? 네. 그래서 액젓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빨갛게 물이 들죠. 네. 그러면 고춧가루도 전략이 되고 또 색깔도 더 고와지고요. 맞아요. 맛 잘 되고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굴깍두기라고 해서 네. 여기다 해물 넣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보관은 오래 안 되기 때문에 네. 금방 드실 것만 굴을 조금 넣어서 따로 보관해서 드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래 드실 거는 또 이렇게 그냥 너무 젓갈을 많이 안 넣고 해물을 안 넣고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새우젓 넣을게요. 얼마큼 넣을까요? 네, 그거 다 넣으셔도 될 것 이 같아요. 깍두기에는 새우젓이 어울리나 봐요. 어울려요. 오. 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새우젓 좀 넣어주시고요. 나머지 네. 재료는 또 다 아시는 거죠? 넣을까요? 네, 마늘 넣어주시고요. 생강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설탕이 꼭 들어가야 맛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설탕을 조금만, 네, 그 반만 네. 넣을게요. 네, 설탕은 이제 취향대로 넣어주시는데요. 발효를 돕기 때문에 조금씩 쓰면 네.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버무려 주시면
이렇게 버무려 두시고 나머지 채소 준비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빨갛게 물이 들죠. 근데 이건 뭔가요? 그거는 매실 액기스요. 매실청. 네, 그것도 한번 넣어주세요. 넣을까요? 네. 사실 우리 체육에서도 네. 봄에 이 네. 매실청을 담궈놨거든요. 네, 그거 묵히지 마시고요. 예. 김장 때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쓰지 마시고요. 설탕량을 조금 줄이시고 네. 그런 담아놨던 과일청을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붉게 됐으면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향신 채소를 넣을게요. 네. 세 가지 재료는 저희가 계속해서 봤던 것들이에요. 계속 봤던 거예요. 네, 대파요. 대파. 네, 줄기 쪽 말고 네. 네, 대가리 쪽으로요. 미나리 향긋하게 맛도듬을 하고요. 쪽파. 시원하고 단맛을 내주죠. 요번에 네. 재료를 사두면 버릴 네. 게 없네요, 선생님. 다 여기 후뚜루마뚜루 예. 네,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까지가 그냥 기본 깍두기예요. 사실 예. 기본이 제일 맛있다고 네. 하잖아요, 선생님. 요거를 한 통 만들어 놓고요. 예. 나머지를 조금 남겨서 그다음에 좁쌀을 넣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좁쌀 넣기로 했죠, 선생님. 좁쌀 좀 갖고 올까요? 제가 아까 네. 쪄갖고 쪄서 식혀놓은 좁쌀. 그걸 다 넣으면 너무 많고요. 예. 한 반 정도만 넣어주시겠어요? 요거 어떤 맛이 날지 네. 너무 궁금한데. 반만 넣을게요. 예. 부슬부슬한 거. 네, 이 정도만 쓸게요. 네. 오. 시원하느라고 많이 다 안 했으니까요. 예.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오래는 두고 드시지 못해요. 좁쌀이 들어가서요? 네, 좁쌀이 아무래도 이제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드시니까 요거는 바로 한 달 안에 먹을 것만 이렇게 하시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깍두기로만. 네, 깍두기로만 드시면 두 가지 한꺼번에 두 가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숙성하면 될까요? 네, 요것도 이제 그 김치통에다가 담고요. 네. 눌러 담고요. 밑에 이제 그 공기 안 닿게 막으시고요. 네. 실온에서 3, 4일 정도 네. 익히셔가지고 냉장고에 두시고 그다음에 한 15일 정도? 15일? 예, 15일 정도. 김치보다는 좀 빨리 익어요. 오. 예, 그다음에 이제 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맛있게 드시면 돼요. 네. 그렇게 선생님 보관해서 네. 숙성시킨 김치가 네. 좁쌀 깍두기가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은 약간 네.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네. 지금 겉도는 느낌도 있고 살짝 그런데 네. 지금 숙성된 거 볼게요. 네. 와. 이제 이렇게 이거는 한 2주 예? 2주 됐는데 좁쌀이 이렇게 보이죠? 오. 보이면서 물도 아까는 없었지만 조금 예? 생겼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생겼고요. 맞아요. 자박자박 생겼어요. 근데 이 국물로 이제 뭐 볶아도 드시고 예? 네, 맛있는 예. 네, 좁쌀 깍두기가 만들어졌네요. 평소에 먹던 깍두기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맛일지 궁금해요. 이렇게 좁쌀 넣어서 이제 담궈 드시기 시작하면요. 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식감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어서 예. 네, 반은 이제 깍두기 담으시고 네. 반은 이렇게 좁쌀 넣어서 담으셔가지고요. 겨우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깍두기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네. 좁쌀 깍두기는 아무도 안 드셔보실걸요? 네, 약간 이제 이북식이죠. 오. 예, 근데 이제 시원하고 구수한 맛이 있어서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좁쌀이 들어가 더욱 특별한 별미김치 아삭한 좁쌀 깍두기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별미김치 좁쌀 깍두기 고소한 맛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불린 좁쌀을 찜통에 찐 뒤 한 김 식혀줍니다. 그런 다음 양념한 깍두기에 넣어 조물조물 섞어주면 입맛 살리는 좁쌀 깍두기가 뚝딱! 고소한 좁쌀이 입안에서 톡톡! 좁쌀 깍두기로 색다른 김치를 즐겨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주세요.